정밀화학 소재 산업 화이팅! 화이팅! 정밀화학 소재 산업 화이팅! 화이팅! 정밀화학 소재 산업 화이팅! 화이팅!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 주요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서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 대중소기업 모두가 힘을 합치고 또 힘을 합쳐야 할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밀화학 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준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김경엽 수석사무총장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혜식 대변인과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클린룸에 들어갔다 왔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과 여러모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전에는 동진 세미컴에를 가서 그 레지스터 만드는 과정을 봤고, 일주일 전에는 키스트에 가서 여러 가지 소재 산업을 연구하고 육성하는 그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포토레지스터 원료를 만드는 이곳에 와서 공정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을 그 동진세미컴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그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끊어져도 여러 가지 교란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아베 수상이 그 세 가지 원료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그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그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WTO 일반 이사에서는 일본의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공개적인 그 대화를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대표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지 실제로 그 수입이 제한되는 그리고 수출이 제한되는 그런 경제적인 그 대란이 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큰 교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그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아베 수상의 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과정인데 아마 8월에 들어가면은 한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품목에 대해서 그 규제를 가하는 그런 그 교란 행위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일방적으로 그 부품이나 소재를 의존해 왔던 과정을 이제는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재 부품 산업을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취약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건 넘어야 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인력도 양성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소재 부품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능한 시간을 당겨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 경인양행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만든 이 포토레지스트 재료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쪽에서 자기들한테 공급을 안 해주고 어떨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호 의존적인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제 저희들이 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건의해 주신 사항은 우리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서 당정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김웅준 경인장행 회장님과 또 참석하신 많은 기업인들께서 정말 애쓰고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근심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왔던 지난 30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포토레지스트 이 소재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반드시 필수 소재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 이런 것들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 과정에 우리 경인양행에서 이른바 포토 이니시에이터, 포토 엑시드 제너레이터 이런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이 차질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최근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모노모 소재 이런 것들도 여기서 생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차세대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 생산해내시는 경인양행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게 하고 또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40년 이상 핵심 소재 개발에 전력해온 경인양행을 비롯한 우수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기술 독립의 이런 기회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환기시켰습니다.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왜 필요한가 이 문제는 국민은 물론 기업인들 스스로도 절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키는 중흥의 계기로 만든다면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이 반석 위로 탄탄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이 발표될 것이고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도 돌아가서 더욱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입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테스트 베드를 갖춘 종합연구소가 제대로 지원해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테스트 베드 센터 건립은 물론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돌아가서 정책과 제도와 또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모든 기업인들께서 히든 챔피언이 되시고 유니콘이 되실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밀 화학 부분의 소재 부품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금 부당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맞아서 국가적인 어려움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경인양행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의 독립화를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관련 법률의 개정 그리고 필요하면은 재정 절차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R&D 투자와 또 그 설비 투자를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행정 절차 간소화와 또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자립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평상시에는 숨어있던 잠재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맞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잠재력이 깨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인양행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인양행 인천 공장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든 여러분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 관계자 및 외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인양행은 올해로 찬사 48년을 맞이한 화학소재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으로 섬유용 염료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잉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유기 전자 소재 등을 주력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산업은 유럽, 일본 중심의 기술 선도 전략, 그리고 최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저가 물량 공세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어 기초 원재료 공급 생태계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 등의 안전, 환경, 오염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중국 정부가 다수의 화학공단을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글로벌 주요 정밀화학 및 소재 업체들이 공급 안정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자재료 업체의 수요가 좋은 품질, 공급 안정성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으로 시프트되고 있는 큰 변곡점에 있으며, 이는 한국 정밀화학 기업에게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경인양행은 50년 가까이 축적된 유기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를 이미 국산해 해왔고, 국내 및 일본을 포함한 해외 주요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인양행은 지난 2005년에 일본의 다이토 케믹스와 합작법인인 다이토 키스코 코리아를 설립하였고, 포토레지스트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 중의 하나인 감건제를 국산화하여 전세계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투명 폴리이미드의 핵심 모노머를 자체 공정 기술로 개발 양산에 성공하여 외산에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가하는 전자재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및 생산 설비 투자를 해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개발, 생산 전문 인력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기도 합니다. 어제 바로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또한 글로벌 환경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산 제조 공장을 확보하고자 전라북도 익산시의 제3산업단지 내에 38,000평의 용지를 확보하여 앞으로 총 1,80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1차 투자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환경 안전의 기준 등으로 설비 투자 비용이 예전의 예상보다 2배 이상 소요가 되고 이로 인해 원가 경쟁력 및 자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중견기업으로서 모든 비용을 독자 부담하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의 상황을 보면 핵심 소재 산업의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이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의 소싱 다원화도 필요하겠지만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해결 방안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열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사장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상근임원 양재열입니다. 저는 85년부터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 상근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이 정밀화학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그 현장 간담회 첫머리에 발언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해찬 당대표님과는 오래전에 사실은 영등포에 있는 그 함흥 냉면집에서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 바로 옆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으로서 인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도 같은데 이제 오늘 또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고맙게도 일본의 주선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게 참 인연이 굉장히 깊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예전에 유행했던 그 하로 동선의 그 마음이 조금 루즈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해봅니다. 먼저 그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어렵게 의견을 들어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 대표님,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진흥회는 그 관련 기관과 함께 이번 일본의 전력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물자 리스트를 저희 회원사하고 공유를 해서 관련되는 그 업체별로 민감한 품목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된다면 정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 이게 뭐 처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단기적 그 대응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폴리미도, 레지스트, 그다음에 불화, 불산 이런 것들의 반도체용 그거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정밀화는 사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세계 16위로 발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죠. 작년도에 181억 수출을 기록했고요. 이는 16위 정도 세계 수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1.7%인데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밀화학산업이 현재 그 범용 제품 일부 소재 생산은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밀화학산업 핵심 요소에 어떤 들어가는 첨단, 기능성 소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친구들이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꼭 극복해내겠다는 생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밀화학은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금, 그다음에 R&D, 이 연구 인력 이런 거 확보하기가 대기업보다는 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유가 됐든 기업들이 좀 아파할 때 정부나 우리 국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둘러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기타 논문 의견 개진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인사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